제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좀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해봤는데 20분 내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실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일 최신 자료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농업 생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많다고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좀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이 배출의 비중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농지가 머금고 있는 탄소의 양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3.4%그 크게 중요하다 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을 좀 다룰 때는 그동안은 좀 비에너지 쪽을 많이 다뤘습니다. 비에너지 쪽. 비에너지 쪽은 이제 영농 활동에서 나오거나 축산 쪽에서 나오는 배출량들인데요. 잠깐만요. 예, 마우스 컨트롤이 안 되네요. 아, 됐습니다. 비에너지 쪽에 이제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이쪽이 많습니다. 뭐 축산 쪽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이제 벼 재배에서 나오는 거. 아 그리고 이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저기 미리 사전 영상에 설명이 있어서 그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사전에 그 영상을 보셨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에너지 쪽에 영농 활동이나 축산 활동에서 나오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좀 훨씬 더 많습니다. 21.2라고 되어 있는데 2,100만 톤 정도 됩니다. 2,100만 톤 정도 되는 거고 에너지 쪽은 뭐 여기 화석 연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시설이나 농기계 쪽에서 나오는 게 한 350만 톤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50년 이제 2050 국가 탄소 중립의 농축수산부분 계획 아니죠. 확정화는 아직 아니지만 거의 이제 계획이 이렇게 주요 감축 수단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감축 수단 전에 나왔던 게 이거부터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감축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2,470만 톤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여기 여기 제가 잠깐만 여기 이 두 가지를 합친 양입니다. 그 양만큼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합계고요. 예, 이거를 2050년까지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보면 적게는 31.2%, 많게는 37.7%까지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국가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의 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그럼 감축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감축 수단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연료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소스를 화석 연료에서 전기나 다른 에너지로 바꾼다.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 뭐 재생 에너지나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걸로 바꾸겠다. 그런 게 하나 들어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그 350만 톤에서 거의 20만 톤까지로 줄이겠다. 이게 이제 목표치고요. 2050년에 거의 대부분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농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여기 영농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 가축 관리 쪽에서 가축 분뇨 자원 순환 확대라든지, 뭐 저탄소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생활 개선은 2안하고 3안에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좀 강한 안이라고 보는 거죠. 식단 자체를 바꾼다든지, 지금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대체육, 그러니까 일반 축산에서 나오는, 어, 그 사육된 소를 먹는 게 아니고 대체 가공식품을, 먹는 것까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 안까지 해가지고, 이런 1안, 2안, 3안을 지금 만들어서, 어, 감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가 전체의 안이 되겠고요. 경상남도를 일단 한번 보면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에너지 부분에서 직접 에너지, 이거는 이제 화석연료 부분입니다.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화석연료 부분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전기나 이런 쪽이 이제 배출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난방을 하다가 지금 전기로 많이 대체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 쪽에 비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조금씩 여기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 사육투수라든지 농경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현재 정확히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 농축산 부분의 2050의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좀 2030 경상남도에서 어떤 로드맵을 분석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농축산 부분 비전 목표라고 2030 그 로드맵, 경상남도 로드맵에서 나와 있는 이 농축산 부문의 어떤 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의 그때 비전에서 농가 경영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략 시대 대응, 이런 식의 비전이 제시가 됐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부분별 전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예, 경남 쪽에서 이 감축 전략을 보면은 에너지 절감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에너지 쪽이 아니고 여기 에너지 쪽에 또 절감량이 굉장히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아마 영농 활동이나 이런 가축 부분이나 아니면 영농 활동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다가 좀 감축 목표를 훨씬 더 많이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도 농가 경영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략이 여기 키워드로 돼 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전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50의 비전이 이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에너지 전략이라는 굉장히 협소한 비전을 왜 굳이 내세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실 때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어, 비전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농축산 부분 감축 전략으로 나와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에너지 사용 절감을 한다. 농업 분야
사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영농형 태양광을 하겠다, 지열 냉난방을 하겠다, 뭐 목재 펠렛 보일러를 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내에 이게 얼마나 지금 달성이 됐느냐, 실제로 2030에서 하겠다고 했던 이 감축 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냐로 봤을 때,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농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37.5%고, 뭐 계획에는 있는데 중단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목재 펠렛 지원 같은 경우도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처리 지원 공동자원화 시스템 사업, 이거는 지금 거의 2020년에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실행 계획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 있는 2030의 목표치가 나온 건데, 지금 현재도 이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건지, 아니면 이게 중단되고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2050에 우리가 어떤 감축 전략을 세울 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보면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119만 6천 톤으로 세워놨거든요. 이게 이 정도 배출될 거라고 했는데, 이미 2018년 배출량이 거의 3천 수준이거든요. 이 두 가지 숫자를 합쳐보면 이게 이 수치로 가는 것조차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여서, 과연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자로서, 원래는 제가 연구자로서도 있고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도 있는데, 연구자로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가업의 목표는, 일단 2050년 농축산업 분야의 미래사항이 뭔지를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2030과 2050의 목표치를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더 세워보고, 그게 연도별로 어떤 이행을 통해서 이 목표를 도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세부 실천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도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도 좀 들어있긴 한데, 해양 생태계 복원 이쪽 지금 해양 분야가 해양수산, 그러니까 이 어업 쪽 분야가 사실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계획에 크게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어선의 에너지를 뭐 대체한다라든지 줄인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들어있는 게 없어서,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어떤 탄소 흡수원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해양 생태 어업 쪽에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도청에서는 현재 딱히 이걸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나중에 그 탄소중립위원회가 소집되면 그때 다시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행 과제들을 제가 좀 발굴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세부 실천 방안도 도출을 할 예정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 농업에서 어떤 영농 활동을 바꿔 가지고 탄소를 저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업인이 다들 고령화돼 있기도 하고 영세농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농법을 전환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절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만약에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면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야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같이 좀 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할 것 중에서 농축산분과에서 어떤 탄소 중립의 핵심 이슈는 뭐냐라고 보면 일단 탄소 저감 활동을 그러니까 농어민이 좀 실행 가능하고 재원 확보도 가능하고 그리고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이런 활동이 어떤 거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30, 2050 목표치 설정과 이행 방안 이런 거 그 다음에 농어촌 미래상을 설정하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핵심 이슈들이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거는 맞고 탄소 중립의 목표를 어, 농업 쪽에서도 달성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농 활동에서 탄소 저감의 효과라는 게 기후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활동을 했을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저감이 됐느냐를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에너지 쪽은 이런 문제가 좀 덜한데, 그 비에너지 쪽, 그러니까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 부분은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농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어, 이 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고 액티브하신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꽤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저기 산간 지역으로 가면 영세동들도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이런 탄소 저감 활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도 있고요. 또 이 상반된 이야기인데 영세농 이야기도 나오면서 규모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마을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마을에 젊으신 분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논을 다 떠맡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농기계를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농기계도 또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농업을 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운을 하지 않거나, 경운을 조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을 갈아엎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기계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이게 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형 농기계를 쓰다 보면은 더 깊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게, 이 영농형 태양광이 이제 뭐 농지를 영농한 태양광으로 바꾸고 이러다 보니 주민하고의 갈등 요소도 되게 많고요. 이게 이제 농지 소유권 문제하고도 좀 갈등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라든지 아니면 산간지라든지 이런 데에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좋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경관이나 농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동체 갈등 부분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도민으로서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지, 도민이 바라는 농어촌의 미래상은 어떨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남 농특위에도 있지만 제가 그 그 친환경 농업 농특위에도 소속돼 있는데 요즘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창출하게 되는 공익은 되게 여러 가지 공익 기능이 있거든요. 예. 농업 생태계와 관련된 것도 있고 식량 안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중심이 탄소 중립에 가 있다 보니 다른 목표에 대한 거를 좀 훼손시키고 다른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중요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가 농업이라든 농어촌의 이 공익 기능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이게 나중에 이 농업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예를 들면 농민수당을 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식의 공익을 창출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걸 과연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 뭘 해봤을까라는 걱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데 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